남아프리카의 고원 한가운데 아무도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물웅덩이가 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호수가 아니다. 표면 아래에는 세상의 빛이 닿지 않는 미지의 세계가 있다. 오늘 한 남자가 그 심연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모두는 알고 있다. 오늘 이곳은 누군가의 한계를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앞으로 이 물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 데이브와 돈, 동굴 잠수 전문가들이 모여 있다. 이들은 지금 부시맨스 홀에서 실종된 동료의 시신 회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노던 케이프 고원의 건조한 땅 한가운데 직경 100m의 거대한 석회암 싱크홀, 해발 1550m의 고도, 그리고 280m가 넘는 수심, 수면 아래로는 수직 낙하하듯 내려가다 갑자기 암흑의 거대 홀로 열리는 구조에 그곳이다. 지원 다이버 한 명이 차갑게 말한다. 그곳은 단순한 깊은 물이 아니라고. 고압과 저온이 몸을 갉아먹고 실트가 한번 흩날리면 시야는 완전히 차단된다고. 장비와 라인이 얽히면 그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진다. 이곳에 들어가면 끝장이다. 모두가 그렇게 느낀다. 하지만 데이브는 시선을 내리깔고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는 말하지 않는다. 다만 깊은 수심 속에서 자신이 본 그 형체를 떠올린다. 부서진 드라이 슈트, 희미하게 빛을 반사하는 금속 장비, 그리고 마치 그를 따라오려는 듯 바닥에 고정되어 있던 실루엣. 3개월 전 부시맨스 홀, 다이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전이라 불리는 곳. 수직으로 200m 이상 내려가야만 닿을 수 있는 바닥. 데이브는 세계 기록을 세우기 위해 그 심연으로 향한다. 하강 라인이 끝나갈 무렵 깊이는 이미 270m에 다다른다. 그때 시야 한쪽 끝에 무언가가 걸린다. 암벽 틈에 끼어있는 형체, 바위에 걸린 드라이 슈트, 그리고 그 속에서 마치 잠긴 듯 웅크린 무언가. 데이브는 그 순간 직감한다. 10년 전 이곳에서 사라진 동료 다이버 디온 드라이어, 같은 다이버 커뮤니티에서 함께했던 이름. 그가 여기 있다. 데이브의 심장이 요동친다. 지금 당장 끌어올리고 싶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하다. 수심 270m, 이곳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단 몇 분뿐. 시신을 고정할 가방도, 부력 조절 장치도, 전용 라인도 없다. 무리해서 끌다간 시신이 더 깊이 가라앉거나 실트가 퍼져 시야가 완전히 차단될 수 있다. 감압 계획은 완전히 무너지고 자신마저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데이브는 거친 숨을 토하며 카메라를 들어올린다. 시신의 위치, 상태, 주변 환경을 기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선을 오래 깊게 그 형체에 머문다. 그 순간 그는 속으로 결심한다. 다시 오겠다. 그리고 반드시 데려가겠다. 데이브는 그를 두고 상승을 시작한다. 상승 라인을 잡은 손끝이 떨리고 그의 눈빛은 이미 그날을 향하고 있다. 다시 돌아올 그날, 동료를 품에 안고 떠오를 그 순간을 향해. 그리고 그의 결심은 전 세계에서 모인 다이버팀, 수면 위 대규모 지원 인력, 그리고 촬영팀이 함께하는 전례 없는 회수 작전으로 이어진다. 언론도 움직인다. 뉴스에서는 세계 최신부 시신 회수 도전이라는 제목을 내건다. 남아공 현지 방송도 죽음을 무릅쓴 도전이라며 연일 보도한다. 다큐멘터리 촬영 감독 고든 하일즈가 팀에 합류해 준비부터 잠수까지 전 과정을 기록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다이버들 사이의 분위기는 묘하다. 장비와 계획이 완벽하게 세워질수록 오히려 부담감이 커진다. 지원 다이버 한 명이 작게 중얼거린다. 이건 단순 기록 잠수가 아니라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게 끝나버리는 일이라고. 작전 당일이 다가온다. 팀원들의 손놀림은 빨라지지만 마음속 질문은 지워지지 않는다. 이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도전일까?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 데이브가 촬영한 심해 영상은 세계 각지의 기술 잠수 전문가들에게 전송된다. 화면 속 바위 틈에 고정된 시신은 마치 10년 전의 시간이 그대로 멈춘 듯하다. 지원 다이버 한 명이 단언한다. 저건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 자리 그대로 있을 확률이 높다. 그 말은 곧 작전의 시작 신호였다.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진다. 데이브가 먼저 심연으로 내려가 시신을 회수 가방에 넣고 봉인한다. 그 가방은 부력 조절 장치를 장착해 하강 때는 가라앉게, 상승 때는 떠오르게 설계된다. 봉인된 가방은 고정 라인을 따라 올라오고 중간 구간에서는 지원 다이버들이 교대로 인계받아 수면까지 옮긴다. 모든 과정은 철저한 시간표 안에서 움직인다. 단 한 번의 지연도 치명적이다. 그리고 2005년 1월 8일 부시맨스 홀 호수 위에 거대한 장비들이 세팅된다. 윈치, 케이블, 감압 스테이션, 의료진 대기석, 수면 위와 주변 절벽에는 작전 팀원과 촬영팀, 그리고 이 장면을 지켜보려는 사람들까지. 데이브는 마지막으로 호흡기를 점검한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목표만을 향한다. 하지만 그를 바라보는 동료의 얼굴은 다르다. 지원 다이버 한 명이 다시 한번 작게 중얼거린다. 이번 건 기록 잠수가 아니라 돌아오지 못할 수 있는 싸움이라고. 호수 속으로 데이버와 다이버들이 사라진다. 라인이 서서히 풀려 내려가고 버블 자국은 점점 작아진다. 몇 분 뒤 계획대로 작전이 진행된다.
데이브가 목표 지점에 도착한다. 그는 시신 곁에 접근해 회수 가방을 펼친다. 양손이 자유로워야 하기에 주 라이트 헤드를 바닥에 내려놓는다. 시신의 몸을 가방 안으로 끌어당기고 부력을 억제하기 위해 줄로 고정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그 순간 가방 줄이 어딘가에 스치는 듯한 미세한 감각이 전해진다. 데이브는 잠시 멈칫하지만 곧 다시 손을 움직인다.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 미세한 스침이 곧 작전을 송두리째 뒤흔들 저주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드라이어의 시신이 가방에 반쯤 들어간 순간 갑작스러운 부력에 몸이 들썩인다. 시신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위로 떠오르려 한다. 데이브가 팔과 어깨로 힘껏 눌러 가라앉히지만 몸 안쪽 근육에 끊어질 듯한 저항감이 전해진다. 호흡이 가빠지고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숨이 거칠게 차오른다. 그는 한 손으로 시신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줄을 묶고 고정한다. 그러나 그 줄이 무언가에 스친다. 바닥에 내려둔 주 라이트 헤드. 케이블을 타고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이 불길하다. 손목을 돌려 풀어내려 하지만 얽힌 줄은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 더 깊은 절망이 찾아온다. 줄은 이제 시신과 가방 그리고 데이브의 장비를 함께 묶어버린다. 어깨와 허리가 당겨져 움직임이 제한된다. 그 사이 시야는 점점 어두워지고 라이트 빔은 바닥 한쪽에 갇힌 채 미동도 없다. 호흡이 무겁게 가라앉는다. 조금만 더 머물면, 아니 이미 너무 오래 머물렀다. 산소 독성이 목덜미를 타고 올라오고 심장을 빠르게 두드린다. 데이브의 머릿속에 위쪽에서 자신을 기다릴 돈의 얼굴이 스친다. 한편 수심 중간 돈 셜리는 아래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예상했던 신호가 오지 않는다. 심장이 점점 조여온다. 데이브가 오지 않는다. 순간 직감이 번개처럼 스친다. 무언가 잘못됐다. 그렇다고 바로 내려갈 수도 없다. 이 깊이에서 더 아래로 가는 건 자신도 위험하다. 그는 주먹을 움켜쥔다. 돈이 이를 악문다. 그냥 돌아서면 그를 영영 잃는다. 갈등이 목구멍을 찌른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다. 돈은 숨을 가다듬고 장비를 조정한 뒤 아래로 몸을 던진다. 시간은 다시 며칠 전으로 돌아간다. 회수작전 논의가 한창이던 캠프. 모든 시선이 데이브를 향한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눈을 들며 단호하게 말한다. 만약 내가 예정된 시간에 오르지 않으면 절대 내려오지 말 것. 만약 구조를 시도하면 위에서 대기하는 사람들까지 위험해지며 장비 한계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돈이 낮게 중얼거린다. 하지만 네가 거기 혼자 남는 걸 내가 두고 볼 수 있을까? 깊은 심연 속 돈이 데이브를 찾기 위해 내려가던 그 몸을 멈춘다. 시야 너머에서 데이브로 예상되는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돈은 그때의 메시지를 떠올린다. 가라. 돈의 목이 뻣뻣하게 굳는다. 마스크 안으로 뜨거운 눈물이 스며든다. 손가락이 떨리지만 그는 천천히 몸을 돌린다. 심장이 갈라질 듯한 고통이 온몸을 덮친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지만 약속을 지켜야 한다. 추가적인 희생은 절대 안 된다는 약속. 중간 지점에서 대기하던 다른 다이버가 다가온다. 돈이 그에게 메시지를 전한다. Dave not coming back. 심해보다 더 깊은 정적이 수면 위까지 번진다. 시간이 흐르고 차갑게 잠긴 동굴 위로 3일이 지나간다. 수면 위에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운 공기만 맴돈다. 장비 회수팀이 동굴 안으로 내려간다. 그리고 잔잔한 수면이 갑자기 출렁인다. 그날 심연 속에 묻힌 두 사람이 함께 올라온다. 데이브 쇼, 디온 드라이어. 10년 전 실종된 드라이어와 그리고 그를 구하려다 숨을 거둔 데이브는 마치 한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다. 동료들은 떨리는 손으로 그들을 끌어올린다. 그 순간 기쁨과 절망이 뒤섞인 숨소리가 현장을 가득 채운다. 그들을 되찾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다. 돈 셜리는 사건 이후 현장 밖에서도 싸움을 이어간다. 차가운 물속에서 무려 12시간의 감압을 견뎌야 했던 그는 육지로 돌아오자마자 병원으로 옮겨져 6번의 치료를 받는다. 그리고 오랫동안 귓속이 기울어지고 세상이 흔들리는 평형감각 장애와 싸워야 했다. 사건이 끝난 뒤 사람들은 수면 위에서 다시 한번 그날을 복귀한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작전이었다. 경험, 장비, 인력, 그 어느 것도 부족함 없이 준비되었다. 하지만 단 하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있었다. 드라이어의 시신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부력. 그 부력은 회수 가방의 줄을 팽팽히 당기고 바닥에 놓인 수중 라이트와 얽히며 데이브의 움직임을 가둔다. 줄과 장비가 그의 몸을 감싸는 순간 그 깊은 곳에서 모든 것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 그럼에도 데이브는 동료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려 했다. 10년 동안 심연에 홀로 잠들어 있던 디온 드라이어를 다시 빛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려 했다. 그 결심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의 의지는 끝내 꺾이지 않았다. 부시맨스 홀의 차가운 물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품었고 우리는 지금도 그 이름을 기억한다. 데이브 쇼. 자신의 목숨보다 동료를 먼저 생각했던 다이버. 그 정신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